그 수열이란 단어를 들어갈 건데 집중 이제 이 수열이라는 건 근데 수업할 땐 또 수업하는 거야. 그냥 혼난 건 혼난 거고 수업 들을 땐 수업 듣는 거야. 알겠지? 신경 쓰면 안 돼. 너희가 배우러 온 거잖아. 최대한 많이 배우고 가야 된다고. 보자.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요구해. 사고방식이. 첫 번째는 사고의 유연함을 요구하거든.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형식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문제 자체가 약간 삼각함수 활용처럼 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요구해. 사고의 유연함. 두 번째는 논리성. 그래서 사고의 유연함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식으로 정리하는 듯한 논리적인 게 필요해.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대로 딱 떠올랐을 때 그거를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단원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되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수열의 틀을 좀 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수라는 수열이 있어. 그러면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이런 수열이 있지.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수열이 된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을 말하는 거니까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가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1번만 요구하고 2번은 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논리성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울 건데 첫 번째 배울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따라 읽어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기본적으로 일본말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 수학을 우리가 우리 수학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한자를 따르는데 등이라는 건 같은 등자고 차라는 건 차이 차자야. 차이 차자. 영어로 쓰면 디퍼런스라고 하지. 디퍼런스. 그래서 D라는 약자를 엄청 많이 써. 차이 D.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를 쓰고 이 D를 공차 D라고 불러. 공차 D. 공차 D.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차 D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수열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표기하는 방식은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익혀야 돼. 첫 번째 A1, A2, A3, A4 쭉 간다. 그리고 AN 빼기 1, AN. 그리고 이거를 내가 위에를 끌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열을 2하고 5하고 8하고 11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2, 5, 8, 11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 수열이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세 번째 항이 이거고 n번째 항이 이게 될 거야. 그러면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추측해 볼게. 여기 있는 건 차이가 3 될 거야. 그래서 이 차이를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일정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D라고 약자를 쓰는 거야. D. 그럼 볼게 얘들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두 번째 항은 2에서 3을 더했고 세 번째 항은 3을 이렇게 표현할게 얘들아. 두 번 더했어.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은 3을 세 번 더했단 말이야. 잘 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이 내가 네 번째 게 세 번 더했고 세 번째 게 두 번 더했으면 n번째 거는 3을 여기부터 쭉 해가지고 n 빼기 한 번 더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2 더하기 3을 n 빼기 한 번 더했다. 이게 이 수열의 n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n번째 항은 그래서 일단 말하면 얘가 일정하게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근데 수열이라 말하면 좀 되게 애매하지. 뭘 말하냐면 수열이란 게 이 전체를 그냥 수열이라 말하는 거야. 사실은 n번째부터 더 나가지. 계속 나가지. n 플러스 한 번째, n 플러스 두 번째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수열이라고 이 대상을 이름 붙인다고.
그래서 그 수열 중에서 이 항을 첫 번째 항이라고, 두 번째 항이라고, 세 번째, 네 번째 항이라고. 표현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수열 전체를 집합 AN 이런 식으로, 집합 A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 자체가 이 수열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특히 필기 있다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열의 n번째 항, 이 일반항이 중요하거든.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n번째 항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n번째 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항이라고 많이 불러. 일반항. 그래서 이 일반항의 역할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n번째 항이란 역할이 있는 거고,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이 수열, 뭐 수열 AN이란 건 이렇게 표현할까? AN은 일반항은 2 플러스 3의 n 빼기 1.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안 쓰지. 당연히 AN은 3n 빼기 1 이렇게 써주지. 예쁘게.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3n 빼기 1입니다. 두 번째,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반항에 부르고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1, 2, 3이라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할게 얘들아. 미안해. 첫 번째 그래서 역할이 얘가 일반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n번째 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함수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함수항. 이 말이 좀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건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는 게 함수지. 그러면 일반항 예를 하나 적어 놓으면 함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A7을 구하고 싶다. 그럼 바로 7을 대입하면 돼. 3 곱하기 7 빼기 1. 이건 20되거든. 뭐 A10을 구하고 싶으면 또 10을 대입하면 되고. 그래서 n번째 항이라는 게 n번째 항도 되지만 일반항도 되고 함수항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일반항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수열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대표항 같은 성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책에도 여러 개 써놨어.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일반항 AN의 의미에서 n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표항의 성격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함수항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대표항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걸 하나 쓰면, 집중, 이걸 하나 쓰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일반화 시킬게 얘들아. 그럼 막 어떤 수열 BN이 있어. BN인데 마찬가지로 첫째 항을 A라 할게. A라 하고 둘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할게. 그냥 똑같이 AN으로 가자. A 플러스 2D라 할게. 그리고 A4를 A 플러스 3D라 할게.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계속 간다 치자. 계속 간다 치면 n번째 항이라는 건 A 플러스 D의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말 그대로 네 번째 게 세 번 더 했고 세 번째 게 두 번 더 했으니까 n번째 건 n 빼기 한 번 더 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기본적으로 첫째 항을 A라고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고 공차를 D라고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AN 일반항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편적이야. 근데 내가 계속 보편적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이라 해서 이게 절대적이란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실제 수능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야. 보면 A라는 건 A1을 쉽게 표현한 거지. 왜냐면 첫째 항을 흔히들 A라 표현하니까. 근데 얘가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2로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생각해 볼게. 내가 윤리야 봤을 때 여기서 A2를 기준으로 D를 더하면 A3가 되겠지. 그리고 D를 더하면 또 A4가 된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D를 한 번 더하면 될 거야. 네 번째 거는 D를 두 번 더하면 될 거야. A2를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세 번째 건 한 번 더하고 네 번째 건 두 번 더하면 n번째 건 n 빼기 2번의 D를 더하면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A2부터 시작해서 쭉 더하는데 n 빼기 2번 D를 더해도 얘를 만들 수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2 더하기 이거를 D의 M 빼기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단 규칙이 있지. 여긴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대입할 수 있지. 여기는 n이 1 이상이고. 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2를 기준 잡았으면 이 항으로는 A1을 구하긴 힘들다고. 말 그대로 A2부터 시작해서 기준 잡아서 식을 세웠으니까 얘를 기준할 수 있지 이 이전 거는 기준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이게 A1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K 플러스의 D의 M 빼기 K라는 이런 일반항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 실제들은 고3들은 여기 있는 이 밑에 거를 좀 더 중요시하지. 이게 K번째 항이 되는 거고 M 빼기 K 되는 거고 이게 AN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수준에서는 이거를 좀 잘 알아야지. 이거를. 밑에 건 응용이고.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많이 나왔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라는 게 되게 좀 이렇게 묘한 이게 성질이 있거든. 성질이 엄청 말할 거야 지금부터. 어떤 게 있냐면, 해봐. n번째 건 n 빼기 1 d고 n 한 번째 그 바로 앞에 있는 건 a 플러스의 d의 n 빼기 2번째야.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성격.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처음에 있는 거와 끝에 있는 걸 더해볼게. 더하면 2a 플러스의 d의 n 빼기 1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번 앞에 있는 것과 이걸 더할게. 그럼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d의 n 빼기 2야. 무슨 말이냐면 양 끝에 걸 서로 더해주면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와. 근데 그 값이 2a 플러스 d의 n 빼기 1. 이것도 좀 기억해줘야 돼.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것도. 보자.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잘 봐. 율리야. 내가 이 숫자에서 d만큼 더했지. 근데 얘는 d만큼 뺐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똑같을 거 아니야. 다음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할게. 나는 3의 배수를 좀 좋아하거든. 이렇게 할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할게. 1 첫 번째 거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거 동그라미 치고 일곱 번째 거 동그라미 칠게. A7. 그러면 A7은 A 플러스 6 되겠지. 이 동그라미 친 것끼리도 등차 수열이 돼.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지금 차이가 D씩인데 3칸씩 띄어 있으면 차이가 3D씩 나고 3D씩 나니까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 되는 거거든. 또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저는 두 번째 짝수가 좋아요. 이거 마음대로 해. 짝수. 이거 동그라미하고 이거 동그라미 했어. 그리고 A6이니까 A6 동그라미 했다. A6은 A 플러스 5D겠지. 이제 빨리 표현할 수 있겠지. 4는 3D고 6은 5D고 7은 6D야. 여튼 이거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공차가 똑같이 2D인 등차 수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마음껏 가져놓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제 끝에 거 앞에 거 더한 게 이거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홀수 번째 거만 해도 규칙 있고 3의 외수만큼 건너뛰어도 규칙 있고 2의 외수만큼 건너뛰어도 규칙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고를 유들유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쉬운 문제에서 쓰이는 건 여기는 이런 일반항 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게 많이 쓰이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한 사고를 많이 요하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또 체계화 시켜야지. 그럼 야 공차가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거 있는 거 너희가 뭐 일반항 세워봐. 이렇게 하면 버벅거림 없이 또 만들 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하겠죠. A, 2N 이런 식으로. 이런 등차수열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거는 A 플러스 몇 D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좋지.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아. 근데 여튼 연습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해볼까? 얘는 우리가 A 플러스 2일 때가 이렇게 하자. 2일 때가 1이고 4일 때가 3이지. 그러면 2n일 때는 2n 빼기 1 이거에 d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일반항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맥락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튼 책을 좀 볼까 얘들아? 책을 보면 그래서 1번의 유연함과 규칙성, 사고의 유연함과 규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논리성보다 규칙성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규칙성이라고 하자. 규칙성. 규칙을 잘 알아야 되니까. 보자. 그 다음에 일반항 의미했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해결됐고 방금 말했다. 4번 등차수열 성질 A1 플러스 AN 외워줘라 했어. 2A 플러스 D N-1 그리고 A2 플러스 AN 빼기 1 그리고 A3 플러스 AN 빼기 이주환 씨 잘 듣고 있죠? 자 다음 2번, 3번, 4번도 바로 그냥 설명할게. 이것도 등차수열의 성질인데 잘 봐. 보면 이렇게 할게. 내가 A하고 좀 쉬운 거 2개 하고 어려운 거 1개를 설명할 거니까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어떤 세수 A하고 X하고 B라는 게 등차수열을 이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알아야 돼.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등차수열이면 이 등차수열에 이 수열의 중간에 있다 해서 이름하여 우리가 등차중항이라는 성질을 붙여. 등차중항. 보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x니까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 x 플러스 d 공차를 더하십시오. 마찬가지로 x 빼기 d 공차를 빼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세 개가 등차수열 이룰 때는 중간에 걸 등차중항을 기준해가지고 바로 다음 걸 이렇게 표현하고 앞에 걸 이렇게 표현 많이 한다. 그게 좀 중요하거든. 보자. 그래서 성질이 뭐냐면 봐봐. 보면 이거 잘 봐. B하고 A를 더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는 거니까 X가 2배라 가지고 2X라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X라는 건 2분의 A 플러스 B 이런 성질로 우리가 공식화 시켜가지고 많이 외워.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다시 말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러면 보자. 5개일 때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 A, B, C, D, E.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C를 기준 잡아가지고 얘를 여기 D가 있으면 공차 D하고 헷갈리잖아. 이거 PQRS 하자.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P, Q, R, S, T. 보자. 그러면 할게. 얘는 R 플러스 D 표현하고 R 플러스 ED 표현하고 R 빼기 D 표현하고 R 빼기 ED 알겠지? 이제 어려운 거야. 그럼 또 숙제 얘들아?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이다. 칠판에 적을 테니까 따라와. 첫 번째 뭐냐면 2분의 P 플러스 T 라는 건 R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Q 플러스 S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잘 따라왔어? 말 그대로 얘라는 건 이거 2개의 등차 중앙도 되는 거고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2개의 등차 중앙도 되는 거니까 이걸로 써준 게 얘가 될 것이고 이거하고 이걸로 써준 게 얘가 되는 거라고. 다음 어려운 거야. 이걸 한 번에 표현하면 진짜 머리가 좋은데 봐봐. 뭐냐면 PQRS를 할게. 이 4개가 있을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원이 얘기해봐. 2분의 뭐? 그치,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게. 보면 이게 5개일 때는 홀수 개일 때는 중간이 명확하지만 짝수 개일 때는 중간이 없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긴 이 중간에 있는 거 그냥 2분의 Q 플러스 R 이 평균 있겠지. 이거를 X를 잡아 그냥 X라고. 잘 봐. 그러면 X 잡으면 잘 들어. 내가 쓸 테니까 이해를 해봐. 얘는 X 플러스 D라고 표현하고 얘는 X 플러스 3D라고 표현하고 얘는 X 빼기 D라 표현하고 얘는 X 빼기 3D 이렇게 표현해. 윤리 이해했니? 원래 공차? 원래 공차는 의미 없어.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4개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푸는 게 원래 공차를 그럼 2D라고 하면 되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푸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잘 봐.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거 2개를 중간에 X라 했으면 X. 다야 잘 봐. 여기는 이게 반띵되고 반띵된 거고 얘는 온전하게 있고 얘는 온전하게 있어. 그러면 온전하게 있는 걸 공차를 2D라고 표현한 거야. 2D. 온전하게 있는 걸 공차를 2D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반띵 반띵이니까 얘는 D하고 D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X를 기준으로 D만큼 더하면 얘가 될 것이고 2D를 더하면 얘가 될 것이고 D를 빼주면 X를 이거 되고 2D 빼면 이래 된다. 다 못 따라왔지? 따라왔어? 선생님 이해했니? 그치. 중요한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방금 했던 게 등차 중앙의 성질. 보자. 197페이지에 4번에 1, 2, 3, 4를 설명한 거야. 그래서 성질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가지고 놀 수. 그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내가 설명을 빠뜨렸구나. X가 보면 여기 있는 게 이 X라는 건 Q하고 R의 중심도 되는 거지만 이것도 걔 중심도 되겠지? P하고 S의 중심도 되는 거니까 2분의 P 플러스 S 이거의 중심도 되는 거다. X가. 그렇습니다. 보자. 그래서 등차수라고는 좀 이따 할 것이고 일단 문제를 좀 풀면서 손에 등차수를 익힐 거야.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02페이지. 얘들아 참고로 199페이지 볼래? 거기 있는 건 우리가 199페이지 왼쪽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것들은 등차수열이 아니고 규칙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너희의 그 초등학교 때 수열을 공부했던 그런 것들 좀 되새기는데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풀어보시고 595번부터 등차수열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괜히 등차수열로 풀어야지 막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202페이지 보면 202부터 좀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를 풀 건데 616번까지 밑줄 친 거. 616번까지 밑줄 친 문제를 풀 건데 하나, 둘 이렇게 하자 얘들아. 미안해. 앞으로 좀 넘길게.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1, 2, 3, 4번 지금 암기해. 암기하고 나중에 시간 안 줄 거니까 바로 리뷰 테스트 칠 거니까 1, 2, 3, 4번 지금 암기하십시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있다가 시간 끝나면 방금 말했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